이번 보궐선거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동의하시죠? 예,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작년도에 많이 이제 올라서 불안정성을 보인 것이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여야 중진 의원들, 지자체단체장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 단체장 5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현실화율까지 감안해서 1,321만 가구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거 그대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동결하라, 수차를 좀 조정해가지고 낮춰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론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부세 대상자가 되신 분은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는 종부세에 제외되는 공시가격 지금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한 11, 2년 됐습니다. 설정된 지.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요번에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연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지금 종부세 전국적으로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오르 3.7%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 이 3.7%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앞다투어서 이렇게 크고 나머지 절대 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상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라. 이게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 의원님 저도 그래서 오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유력한 주자가 무주택자 90% 대출의 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는 이게 금융 시스템상 가능합니까?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또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적 뒷받침이 가능한 그런 제한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좀 쉽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 돈 없는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값 잡으실 거예요? 하나는 역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첫째는 주택 공급 확대고요. 그거는 여야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작년도에 많이 역점을 뒀던 것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주택자 또는 단기 투자자, 단기 주택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의 제약을 가해서라도 저는 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좋습니다. 그런데 공급 확대인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는 서민들, 집 없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격인가? 예. 이게 전 기준이라고 네.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급 계획이 여기에 부합합니까? 저는 당연히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큰 축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총님 지난 5년간에 전국적으로 300만 채를 지었는데 그중에 무주택자한테 간 거는 10%예요. 34만 채. 나머지 280만 채는 다 다주택자한테 갔어요.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하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예? 그래서 저도 이 통계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이 서울은 40만 채를 공급했는데 5년 동안 자가 소유가 7만 6천 채가 줄었어요.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투기를 위한 공급 아닙니까 이게? 그럼 반성 없이 무슨 공급만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특히 공공분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취지고요.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게 하고 1주택자 작은 평수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주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급에도 역점을 두지만 저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제한을 가하더라도 그런 거기에서 새로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견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안을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의 근원입니다. 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저는 지금 이미 택지가 조성돼 있는 18만, 이 신도시 18만 채를 전부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지금 싹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도시 특별회계를 지난 5년 동안 300만 채 공급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한테 10% 가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겠습니다. 신도시 18만 채를 아예 공공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초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과해서 유효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는 우리 5천만이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3년마다 토지 소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취지를 잘 검토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